마 대표, 진상은 맞습니다. 근데 밉상은 아니에요. 그 말이 광숙의 귓가를 맴돌았다. 단순한 농담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엔 분명히 이상한 기색이 번지고 있었다. 한동석이 자신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사실에 기분이 나쁜 것도 아니고 좋다고 말하기엔 어딘가 불편한 감정.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다음 날 마광숙은 술도가로 돌아와 장광주 탱크를 둘러보았다. 일은 여전히 많았고 생산 준비도 빡빡했지만 이상하게도 한동석의 한마디가 계속 떠올랐다. 밉상은 아니에요. 이상하게 따뜻한 말이네.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고개를 젓는다. 정신 차려, 마광숙. 그 시각 한동석도 혼자 회장실에서 회의록을 넘기다. 자꾸 한 장면이 떠올랐다. 전날 만취한 마광숙이 소파에 기대 잠들었던 모습, 입술에 걸려있던 조금은 거친 말투, 그리고 그녀 특유의 뻔뻔하면서도 솔직한 사과. 회장님도 실수하셨잖아요. 우리 그냥 퉁치죠. 그녀의 말은 웃기면서도 묘하게 진심이 느껴졌다. 한동석은 서서히 입꼬리를 올렸다. 자신도 모르게. 그날 저녁 술도가 앞마당에 낯선 차 한 대가 멈췄다. 내린 사람은 박상남. 광숙 씨 저녁 드셨어요? 그녀는 살짝 당황한 듯. 아니, 지금 바빠서라고 대답했지만 공주실은 벌써 상남을 안으로 끌어들인다. 밥 먹고 가요. 여기서 혼자 술 먹지 말고. 마광숙은 난감했다. 그의 성의가 싫지는 않았지만 괜히 자꾸 비교되는 사람이 떠올랐다. 그의 바로 한동석. 다음 날 LX 호텔 납품 최종 일정 조율 회의. 한동석은 술도가 측과의 미팅에 직접 참석하겠다고 한다. 직원들이 놀라며 묻는다. 회장님, 이 회의는 실무진만 가도 되는데요? 그는 단호히 말했다. 직접 챙기고 싶은 건 책임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속으로는 생각했다. 이젠 더 이상 오해하고 싶지 않아. 그날 저녁 마광숙은 장부를 정리하다 말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박상남은 공주실과 함께 웃으며 식사를 하고 있었고 멀리서 들리는 웃음소리가 괜히 거슬렸다. 싫은 건 아닌데 왜 이렇게 불편하지? 마광숙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그건 바로 한동석이었다. 다음 날 술도가로 예고 없이 찾아온 방문자. 다름 아닌 한동석. 그는 회의 핑계를 대고 찾아왔지만 실제로는 광숙을 직접 만나고 싶었던 것이다. 장광주 출하 일정 조정이 필요해서요. 그 말에 마광숙은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다. 그런 건 실무자 통해서도 충분하잖아요. 한동석은 대꾸하지 않았다. 잠시 머뭇거리던 그는 결국 입을 열었다. 마 대표, 그날 진심으로 기분 나쁘셨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사과드리겠습니다. 광숙은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그 말 속엔 어색한 형식이 아닌 조심스러운 진심이 담겨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그날 저는 진상 맞았고요. 회장님은 사람 마음을 너무 쉽게 판단하셨어요. 그리고 살짝 웃었다. 그래도 밉상 아니라고 해주셨으니까 한 번쯤은 용서해 볼게요. 그 순간 한동석의 얼굴도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를 머금었다. 그러나 그 평화도 잠시뿐. 그날 밤 독고탁은 술도가 내부 직원과의 통화를 마친다. 마광숙. 감정에 휘둘리는 순간 끝난 겁니다. 이번엔 내가 확실하게 무너뜨릴 테니까. 그의 얼굴에는 냉혹한 미소가 떠올랐다. 며칠 후 술도가 내부 회의실. 마광숙은 새로운 납품 물량을 앞두고 직원들과 분주하게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모두의 눈빛은 긴장돼 있었다. 장광주 샘플에 이상 반응이 있다는 익명의 제보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마광숙은 침착하게 대응했다. 우리는 레시피대로 만들었고 어떤 원료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정확하게 출처 밝히고 품질 검사 다시 올리세요. 그러나 그 순간 공급업체 쪽에서 돌연 연락이 왔다. 공장 한쪽에서 곰팡이 흔적이 발견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당분간 납품은 잠정 보류하겠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일제히 어두워졌다. 마광숙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누가 봐도 이건 계획적인 방해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말했다. LX 호텔 회장님께 직접 가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LX 호텔. 한동석은 보고서를 넘기다 마광숙의 방문을 전해 들었다. 지금 여기로 오셨다고요? 그녀는 조용히 회장실로 들어왔다. 눈빛은 단호했고 표정은 흔들림 없었다. 회장님, 저희 술도가 장광주에 대해 제보가 들어왔다는 것 알고 계시죠? 한동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확인 중입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마광숙은 책상 위에 봉투 하나를 꺼내놓았다. 이건 저희 막걸리 전수 검사 성적서입니다. 단일건의 불순물도 검출되지 않았어요. LX 호텔이 저희를 믿는다면 이번만큼은 흔들리지 말아주세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마광숙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자존심과 진심이 가득했다. 잠시의 침묵. 그리고 한동석은 고개를 들고 말했다. 저희가 술도가를 선택한 이유는 단지 맛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적서를 집어들며 천천히 덧붙였다. 사람이 만든 술이니까요. 저는 그 사람을 믿어보려고 합니다. 한편 어둠 속의 사무실. 독고탁은 모니터를 보며 말없이 웃고 있었다. 곰팡이 제보. 효과 있네. 하지만 그의 휴대폰에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당신의 움직임 누군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날 밤 독고탁은 불 꺼진 사무실에서 메시지를 반복해서 읽었다. 당신의 움직임 누군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는 불쾌하게 웃었다. 이제 협박까지. 하지만 곧 표정이 바뀌었다. 이 경고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 LX 호텔 내부에서 누군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누군가가 마광숙 편에 섰다는 것.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정면 승부로 가야겠군. 다음 날 LX 호텔 로비. 한동석은 비서와 대화를 나누던 중 의외의 사람과 마주친다. 바로 박상남. 회장님. 여기서 뵙네요. 그는 태연한 표정으로 인사를 건넸고 동석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업무차 오신 겁니까? 아니요. 마광숙 씨 만나러요. 점심 약속이 있어서요. 그 말에 동석의 미소가 살짝 굳었다. 박상남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혹시 회장님도 점심 같이 하시려던 건 아니죠? 동석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닙니다. 좋은 시간 되시길. 하지만 그가 돌아선 뒤 손에 쥐고 있던 볼펜이 휘어져 있었다. 한편 마광숙은 약속된 레스토랑 앞에 도착해 잠시 망설였다. 오늘따라 기분이 이상하게 무거웠다. 상남은 항상 다정했고 부담스럽지 않았다. 하지만 어쩐지 오늘은 기대되지 않았다. 그리고 마음속에 한 사람의 목소리가 겹쳐 들렸다. 사람이 만든 술이니까요. 저는 그 사람을 믿어보려고 합니다. 그 순간 그녀는 돌아섰다. 죄송해요. 오늘부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박상남은 무표정하게 웃었다. 제가 싫어졌어요. 광숙은 고개를 저었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저를 잘 모르겠어서요. 그 말에 상남의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다. 그날 저녁 술도가 마당. 오천수는 혼자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강소연과의 이혼 서류를 정리한 후 마치 한 시절이 끝난 것 같은 허탈감. 그 옆에 누군가 조용히 앉았다. 한동석이었다. 형수님, 마광숙 씨 많이 힘들 겁니다. 천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동석은 술잔을 들며 작게 대답했다. 이젠 저도 지키고 싶네요. 그 시각 독고탁은 기자를 만나고 있었다. 그는 USB 하나를 건넸다. 장광주에 대한 제보, 이번엔 확실한 증거까지 곁들였습니다. 기자의 눈이 번뜩였다. 이거 터지면 술도가는 끝장입니다. 탁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목적입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를 조용히 뒤따르던 누군가가 그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다는 걸. 감정은 깊어지고 위협은 커져가며 마침내 진실을 마주할 순간이 다가온다. 다음 회차에서는 마광숙의 선택, 한동석의 고백, 그리고 독고탁의 폭로전까지 모든 것이 뒤바뀐다.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